안녕하세요. 메이린클리닉 대표원장 김영문입니다. 오늘은 대웅제약에서 나온 부이올렛 주사 데옥시콜릭 애시드를 이용한 서멘탈 팻 리덕션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이올렛 시술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옥시콜릭 애시드 이렇게 언박싱을 하면 5바이알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바이알이 2cc로 되어 있고요. 네, 자세한 건 또 조금 있다가 사용할 때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 통증 조절을 위해서 이제 냉각수, 냉각팩, 냉각 플레이트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머리띠 같은 것도 필요 있으면 굉장히 시술할 때 편하고요. 주사기, 그 다음에 또 디자인할 때 쓰는 디자인 펜, 디자인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약간의 소독제하고 그리고 글러브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환자분 상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물론 이학적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만져보시는 건데 만져볼 때도 그냥 만지시면 안 되고 경계면을 한번 잘 만져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 SCM 머슬 있죠? 머슬 있고 또 여기 맨디뷸라 보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맨디뷸라 보더가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하시고 하이오이드 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이오이드 본은 사이로이드 카틀리지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공중에 떠 있는 뼈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오이드 본을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이로이드 카틀리지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거는 서브맨디뷸라 글랜드가 혹시 커져 있는지 보셔야 돼요. 나이 들면서 서브맨디뷸라 글랜드가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꼭 팔페이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양쪽 다 팔페이션 하고요. 또 고개를 조금만 이렇게 해주시면 이 귀 밑에 페로티드 글랜드가 잡히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쪽 페로티드 글랜드를 꼭 만져보시고 팔페이션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지방이 이렇게 얼마나 있는지 손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핀칭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를 이렇게 해주시고 환자분한테 꼭 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해보셔라고 해가지고 플라티스마 머슬의 안테리어 혹은 포스테리어 쪽에 돌출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환자분 소리 내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네, 여기 보시면 했을 때 여기 보이시는 라인들이 있죠. 이 라인은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특별히 도드라지는 환자는 아니지만 이게 도드라지면 여기 적혀 있네요. 나부타 같은 보톡스를 이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놔주시면 플라티스마 머슬의 밴드가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밴드는 안테리어 밴드입니다. 환자 상태를 조금 더 잘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실시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서 팬 레이어가 어느 정도 깊이가 되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또 플라티스마 머슬까지 깊이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거는 이제 이 하이오이드 본이죠. 하이오이드 본을 찾아야 그 위쪽 서멘탈 팻을 우리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이오이드 본 찾는 거를 중요시 하셔야 되고 또 양쪽 사이드로 가서 서맨디뷸라 글랜드, 서맨디뷸라 글랜드가 혹시 커져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커져 있으면 그쪽에 보톡스를 놓을 수도 있죠. 나부타 놓으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쭉 보시고요. 또 정중앙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혈관, 소위 서멘탈 아터리하고 베인이 이쪽 미들라인 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도 초음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초음파로 측정을 해보면 피부에서부터 플라티스마 머슬까지가 지금 6.16m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한 3에서 9mm 정도 한국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뭐 기계적으로 주사 바늘을 어떻게 써서 처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 온당치 않고요. 사실은 다 초음파로 재서 이 환자의 서멘탈 팻이 슈퍼피셜리 몇 밀리미터 정도 되는구나 확인한 채로 주사 시술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이 환자분은 지금 6.16mm입니다. 또 이것이 중요한 거는 사진과 다르게 나중에 환자분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중앙 하이오이드 본에서부터 맨디블라 앵글, 맨디블까지 거리의 반 정도 되는 곳에 깊이가 6.16mm 있던 것을 확인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셔야 될 것은 뭐 아시는 것처럼 맨디블라 보더를 이렇게 그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맨디블라 보더도 요 딱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잡을 수도 있고 약간 위쪽을 잡을 수도 있고 아래를 잡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보통은 튀어나와 있는 부위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맨디블라 앵글 이렇게 그리시고 SCM 머슬도 이렇게 그려놓고요. 반대로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맨디블라 보더를 따라서 그려주시고 또 SCM도 그려놓겠습니다. 맨디블라 보더를 그리셨고 그리고 여기 이제 시작점 위쪽에 어퍼 라인은 맨디블라 보더에서 보통 1에서 1.5cm 이격하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맨디블라 너브가 이렇게 바깥쪽에서 들어와서 맨디블라 나치를 따라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마지널 맨디블라 브랜치가 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 스페어링 하려고 1에서 1.5cm 띄라고도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서맨디블라 글랜드 자체가 아래로 쳐져요. 나이 들면서. 그래서 항상 거기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1.5cm은 침범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방흡입 수술할 때도 룰 오브 썸이라 그래서 엄지손가락 규칙이라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요 맨디블라 보더에서부터 엄지손가락 눈 쪽만큼의 위치에는 절대로 수술하지 않습니다. 글로 들어가면 무조건 신경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룰 오브 썸이라는 말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1.5cm 되거든요. 그래서 꼭 자가 없다 하더라도 룰 오브 썸 엄지손가락 안쪽으로는 접근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이오이드 본은 꿀꺽 한번 시켜가지고 환자를 이렇게 팔페이션에서 아 여기가 하이오이드 본이구나 알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중턱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이렇게 만드시면 상당히 아래까지 지방이 아래로 쳐져 있죠. 근데 여기까지 놓으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만져보시면 사이로이드 크리코이드 카틸리지가 여기 만져져요. 근데 여기를 얇게 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가능하면 또 거긴 피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해보실게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맨디블라 보더 그리고 1에서 1.5cm 떨어진 곳에 또 하나 라인 그리고 바깥쪽 라인은요. 요 마리오네트 라인이라고 하죠. 마리오네트 라인 이렇게 쫓아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하이오이드 본 라인 그리면 약간 사다리꼴 형태의 사각형이 만들어지고 그 안을 1cm 간격으로 점을 찍으시면 이제 놓을 수 있는 위치가 표시가 되고요. 거기다가 한 군데에 0.2cc씩 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포인트에 2cc 또 이쪽 10포인트에 2cc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바이아를 써서 시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환자분 안 아프게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아이스팩 이런 걸로 이렇게 시술 전에 좀 몇 분 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진동기도 좀 쓸 거고요. 이건 냉각 스프레이인데요. 한번 몇 분 이쪽도 좀 뿌려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뿌려가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주사할 때 진동기를 좀 쓰면 훨씬 덜 아프거든요.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1cc를 루얼락 시린지에 그 비올렛 주사를 넣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33게이지 니들을 썼는데요. 이 33게이지 니들이 4mm 정도 됩니다. 아까 환자분의 수어 멘탈 팻, 슈퍼피셜 수어 멘탈 팻이 6.2mm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4mm 바늘을 쓰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안 아프게 얇은 바늘 이용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게 이제 1cc이기 때문에 0.2cc씩 이렇게 주사를 포인트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직으로 이렇게 주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따끔하셨죠? 지금 이제 디자인한데 옆쪽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타투잉 될까봐 그러는 거고요.
이제 반대쪽 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이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여기 진동기도 좀 따끔합니다, 환자분. 시술 후에 환자의 상태 평가하고요.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자를 앉히신 다음에 시술 후에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후를 권장드리고는 있는데요. IAEO를 시켜보시고 입꼬리가 어느 쪽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지를 한번 꼭 관찰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디옥시콜릭 애시드가 혹시나 마지날 맨디블라 브랜치에 인저리를 줘서 그쪽 지배하고 있는 근육들에 데미지를 주게 되면 동측의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죠. 원래 마지널 맨디뷸라 브랜치가 이제 DOA 머슬을 지배하는데, 그쪽에 인발부가 되면 동측 입술꼬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입술꼬리가 올라간 곳이 병변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확인하기 위해서 20에서 30분 후에 환자의 IAO를 시켜보시면서 입술꼬리가 마우스 코너가 시메트리한지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거는 시술 전에 IAEO를 꼭 한번 해보시고 원래 비대칭이 있는지 한번 꼭 보셔야 될 필요도 있겠죠. 네, IAEO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환자분은 지금 입꼬리가 대칭이어서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시술이 끝난 다음에 환자분한테 꼭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오늘 시술 끝나고 나서 댁에 가실 무렵쯤 되면 여기 주사 맞은 부위가 이렇게 빨갛게 되고 열감을 대부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스팩을 병원에서 드릴 건데 집에 가셔가지고 아이스팩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진통제를 병원에서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디옥시콜릭 애시드 자체가 팬 레이어의 인플라메이션을 유도해서 효과를 보는 건데, 진통 소염제를 쓰게 되면 인플라메이션을 또 없애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통증은 없어지지만 우리가 원래 얻으려고 했던 지방 녹이는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진통제 복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환자분들 입장에서 여기 부위가 너무 아프다고 했을 경우는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 정도만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타이레놀을 한두 알 먹는 것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병원에서 그 다음날 전화를 꼭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요즘은 SNS를 통해서 환자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니까 사진 같은 거 꼭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혹시 이 환자가 네크로시스가 생기진 않았는지, 혹시 병원에 내원해야 될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봐주시는 것이 좋고요. 통상 저는 한 달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스케줄 잡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